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토픽 2 쓰기 3급 유형에서 51번 쓰기를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은 52번 유형 쓰기로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52번 쓰기 유형 문제의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형은 한 단락 정도의 짧은 글을 읽으면서 앞뒤 내용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표현을 사용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글의 중심 내용과 내용 전개 방식을 이해한 다음에 그런데,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므로, 따라서와 같은 접속사가 문장에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써야 합니다. 즉, 접속사에 따라서 뒤에 문제가 달라진다 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채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번 역시 51번과 같습니다. 각 문제당 자, 최고 5점, 4점, 3점, 2점, 1점. 자, 경우에 따라서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자, 다양한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자, 먼저요. 아주 잘하면 5점이겠죠. 글의 중심 내용과 어울리는 내용인가, 또 앞뒤는 또 자연스럽게 연결됐는가를 먼저 보고요. 다음에 언어는 적합한 문법을 사용했는지, 적합한 어휘를 사용했는지, 격식에 맞게 썼는지, 요 세 가지를 보고 점수를 어때요? 매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52번 문제는요. 3급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점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잘 써서 더 주는 건 없어요. 감점, 마이너스예요. 전체 5점 중에서 자, 좀 어색하다 생각하면 4점, 3점, 2점, 1점으로 점점 점수가 내려가는 방식으로 한다. 자, 그래요. 빈칸에 꼭 필요한 표현만 써야 한다. 너무 또 많이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칸 바로 앞뒤에 있는 내용을 빈칸 앞에 같이 쓰면 감점이다. 앞에 있는 단어를 빼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필요 없는 내용을 추가해서 연결이 어색해지면 이것도 감점. 자, 글자, 철자 잘못 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쓰면 이것도 감점이고요. 중요한 조사를 잘못 써서 문장이 어색해지면 감점입니다. 자, 중요한 조사를 잘못 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동사 앞에 뭘 쓰죠? 을을 쓰죠. 형용사 앞에 이 가를 쓰는데 이걸 잘못 쓰면 엄청 어색해집니다. 자, 일반 그 피동사, 사동사에서 피동사의 경우 동사지만 어떻게 쓴다 그랬죠? 이와 가를 쓰고요. 사동사의 경우는 똑같이 을을 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사 하나, 선생님 저는 한 글자 잘못 썼는데요. 엄청나게 답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또한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또 감점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사용. 혹시 이걸까 헷갈려서 답을 2개 쓰면요. 2개 중에 1개가 정답이 있더라고 해도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자, 답안은 한 문장 이상, 또 너무 한 문장 아니고 2문장, 3문장 이상 써도 감점이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반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시간은 총 50분입니다. 이 문제를 5분 안에 써야지 된다. 그래서 혹시 잘 모르면 자신 있는 문제부터 먼저 쓰는 것이 좋다. 자, 내용을 보면요. 먼저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반드시 앞뒤를 꼭 잘 봐야 돼요. 빈칸의 앞뒤를 살펴보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을 써야 합니다.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내 생각 쓰면 안 돼요. 자, 뭐 그럴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사실만 씁니다. 자, 앞뒤의 내용 중에서 특히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접속사 엄청 중요해요. 별 3개 할게요. 자, 그러나 반면에 그러므로를 잘 봐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는 앞과 뒤를 반대의 뜻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접속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요. 우리가 지금 52번은요. 3급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휘와 문법을 쉬운 거 사용하시면 돼요. 일부러 어려운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빈칸 앞뒤에 어휘나 표현이 있어요. 그걸 적절히 이용해서 문법을 활용해도 좋다. 하지만 앞뒤에 있는 표현을 똑같이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글의 격식에 맞게 우리는 다 씁니다. 혹시 아요, 어요나 씁니다를 쓰면 또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51번은요. 1번 쓰기를 할 때는 받침이 있으면 씁니다. 씁니까도 괜찮습니다. 비음 니다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52번은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52번은 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동사의 경우 자꾸 씁니다. 받침이 있으면 는다. 받침이 없으면 니은다로 사용하고요. 형용사의 경우 상관없이 다라고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잘 모르면 어떻다? 또 답이 달라진다. 유명하다라는 거를 형용사인지 모르고 한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형용사는 그냥 다 동사에만 니은다, 는다를 사용한다. 그래서 자, 이게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잘 모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어휘의 뜻도 중요하지만 그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요? 아까 말했어요. 중요한 조사. 동사 을을 형용사 이가를 써야 되는데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모르면 적절한 문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요. 자, 빈칸 뒤에 이렇게 마침표가 찍어 있으면 다로 끝나고요. 마침표가 없으면 다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여기는 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지만 여기는 다를 쓰면 안 된다. 여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연결 어미를 써야 된다. 자, 여기 없어요. 여기 연결 어미 쓰고요. 여기 있어요. 종결 어미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씁니다 쓰면 안 되겠죠. 뭐 으면 으니까 어서 등 이렇게 연결 어미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쓰기 연습을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만큼 우리가 천천히 한번 설명하고 반복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야기의 흐름은요. 이렇게 화제가 있고요. 설명하거나 결론은 내리는 방식이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화제, 설명, 결론을 나타내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사실이나 현상이 먼저 나오고 가운데에 이유, 예시, 보충, 끝부분에 결과, 주장, 전망으로 나타나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시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의견, 두 번째는 보충, 주장, 요 세 가지 형태로 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몸에 적당한 수분이 필요하다. 만약 뭐뭐으면 수분이 부족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땡땡땡. 자, 여기 볼게요. 뭐가 있어요? 마침표가 있으니까 뒤에 다를 끝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요. 두통이나 피로감은 다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분 보충에 신경 써야 한다. 자, 이거 정답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제가 말했어요. 빈칸 바로 뒤에 힌트가 있다. 자, 그럼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두통이나 피로감. 자, 여기 두통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요 뒤에 머리가 아프거나, 거나는 동사죠. 요게 두통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피로감이라는 이 명사를 여기에다가 쓰면 된다. 피로감. 맞아. 그럼 어떻게 하죠? 피로감을 느끼다를 써도 좋고요. 피로감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이게 지금 명사의 형태를 좀 바꿔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의 동사의 형태로 바꿨습니다. 여기다 피로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요? 여기 마침표 있고요. 우리는 앞에 여기 이나라는 표현은 명사에 선택할 때 이나. 점심 뭐 먹지요? 전 김밥이나 떡볶이. 자, 거나는 동사의 선택범이죠. 여기는 형용사가 나오긴 했지만 아프거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뒤에 힌트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화제, 설명, 결론 방식은 같은데요. 자, 예시 문제 2번은 어떠지? 요번에 사실과 이유와 전망 요 형태로 나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이유는 지구의 온도가 점점 땡땡땡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자, 먼저 우리가 문법에서 여기 그 이유는 혹은 왜냐하면이라는 문법이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뭐 나오죠? 그렇죠. 때문이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때문이다 들어가는 건 알았어요. 그 이유는 때문이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가 들어갈 것 같은데 빈칸 뒤에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21세기 말 지구의 온도가 섭씨 2도가 상승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자, 어떻게 쓸까요? 상승하다 이거를 그대로 써줘도 되고요. 상승은 뭘까요? 그렇죠. 올라가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쓰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왜 썼을까요?
환경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내가 하면 때문이다. 다른 사람. 자, 들은 내용을 전달할 때는 어떤 표현이다? 간접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제가 수업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뭐뭐다고 합니다. 뭐뭐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제 이야기 아니고 들은 내용 간접 표현에는 뒤에 뭐뭐다고 하다나 뭐뭐라고 하다 이 문장은 반드시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때문이다 플러스 때문이라고 하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쓴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우리 앞에 51번 쓰기 할 때 배웠습니다. 친구에게 들어보니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다고 하다. 자, 들은 내용은 간접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자,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인데요. 저기 주요 표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기 위해서. 자, 아까 말했던 주요 표현, 문법 표현은요. 앞에 기 위해서라는 문법은 는 것이 좋다와 같이 쓴다는 걸 꼭 알아둬야 돼요. 방금 전에 그 이유는 때문이다. 처럼 같이 쓰는 문법들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아까 으려면이란 문법이 오면 뒤에 어아야 한다 혹은 어아야 된다. 뭐뭐는 것이 좋다 같이 옵니다. 자, 이유나 조건을 나타내는 문법 음으로 으면. 자, 여기 나왔죠. 뭐에 따르면 뭐뭐다고 한다. 요거 간접 표현이었고요. 에게 어와 달라고 한다. 이거는 주세요 요청을 아이고 잘못 썼네요. 요청을 간접 표현으로 쓸 때는 주세요가 아니라 그 주세요 달라고 한다. 요거 아주 잘 알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뭐뭐 달라고 한다. 고쳐 달라고 한다. 말해 달라고 한다. 도와 달라고 한다. 자, 이처럼 주요 표현들은 반드시 알아두고요. 어휘가 있는데 아까 중요한 조사를 잘못 쓰면 감점이다. 방금 전에 이제 중요한 조사 뭐라 했죠? 제가 을을이가. 자, 을을을 쓸 때는 늘리다 비동사 쓰고요. 이가 형용사. 그래서 여기가 을인지 이에 따라 뒤에 답이 달라진다라는 것. 자,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을 높이다, 이가 높다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나 어휘는 외우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을 정지하고 어떻게 할까요? 외우고 뒤에 문제 풀어보는 게 좋겠죠? 네, 영상 정지. 네, 저는 계속 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습 문제 한번 같이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실과 주장을 나타내는 문장을 쓰겠습니다. 높은 구두를 오래 신으면 발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 무릎에도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자, 발 건강을 위해서는 뭐뭐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오는 거 있죠. 뭐뭐는 것이 좋다. 이 문법을 같이 온다 그래서 뭐뭐 그렇죠. 요거 써야죠. 뭐뭐는 것이 좋다. 그럼 높은 구두를 어떻게 할까요? 자, 높은 구두를 오래 신으면 모양이 변한다. 그럼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신어야 돼요. 오래 신으면 안 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뭐 써야 돼요? 는 것이 좋다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오래 신지 않는 것이 좋다. 자, 빈칸의 답은요. 앞과 뒤에 반드시 나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를 가져다가 적절한 문법을 넣으면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의견, 보충, 주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된다. 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때로는 경쟁하는 마음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 따라서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자, 뭐뭐는 것보다 뒤에 뭐 쓰랬죠? 뭐뭐는 것이 좋다. 이거 또 써야 되겠네요. 자, 혼자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죠? 같이 하다. 혼자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혼자 하면 안 돼요. 반대. 혼자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첫 시간이라 우리 친구들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또 51번처럼 비슷한 문법을 넣어서 지금 유형별로 또 계속 공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요, 이제 사실과 주장, 아까와 같은 유형의 문제 보겠습니다. 외국 유학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기숙사가 부족해서 유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뭐뭐기 위해서는 아까 문법 뒤에 뭐 온다 그랬죠? 이걸 써야 돼요. 그죠? 그럼 기숙사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숙사가 많아져야 된다. 그럼 많아지려면 어떻게 죠? 자, 여기 를 중요하다 그랬어요. 뒤에 뭐가 들어가죠? 여기는 기숙사가 부족하다. 얘는 형용사를 썼지만 우린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를 동사를 써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걸 쓸까요? 그렇죠. 많이 지어야 한다 아니면 만들어야 한다. 이것도 괜찮아요. 동사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늘리다, 늘려야 한다. 이렇게 사용해도 좋다. 자, 네 번째 문제는요. 의견, 보충, 주장. 이것도 같은 유형의 문제를 지금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어떻다. 땡땡땡. 그러나 거절을 어려워하면 그 부탁으로 인해 자신이 더 힘든 상황이 될자 빼먹었네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렵더라도 자, 솔직하게 말한 후에 땡땡땡땡 자, 부탁을 하면 자, 어떻게 하죠? 뒤에 빈칸 뒤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어려워하면인데요. 요걸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데 거절을 썼으니까 어려워하다의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어떻게죠? 거절, 그렇죠. 거절하기가 어렵다. 거절하기가 어렵다. 거절이 어렵다. 뭐 괜찮습니다. 자, 더 힘들어. 그래서 어렵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렵더라도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거절하는 것이 좋다. 뭐뭐더라도 뭐뭐는 것이 좋다. 거절해야 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렵더라도 자, 거절해야 한다의 형태를 써도 좋습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사실, 예시, 결론으로 나오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겨울철 공공장소의 실내 온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춥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관리자에게 땡땡 온도를 땡땡땡. 자, 뭐뭐에게 아까 부탁하는 거죠. 요청할 때는 어떻게 쓴다 그랬죠? 뭐뭐 달라고 하다. 주세요, 해주세요, 달라고 하다. 이 문법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고 환경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긴 높이다가 되죠. 높이다. 그러면 여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높여요. 높여 달라고 한다. 아까 요청을 나타낼 때는 문법 기억하라고 했죠. 자,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사실과 이유가 나타나는 문장이네요. 코가 젖으면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다. 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도 냄새로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자, 뭐뭐 이유는 뒤에 뭐가 오죠? 같이 오는 거 때문이다. 옵니다. 자, 코가 젖으면 냄새를 잘 맡는다. 그럼 냄새를 잘 맡으려면 요거 들어가야 되겠죠. 코가 젖어 있기 때문이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장에서 답 힌트를 찾아서 적절한 문법을 넣으면 된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은요. 사실, 보충, 주장이 나와 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앞차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다. 운전하다가 장애물을 발견하면 갑자기 정지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고를 막으려면, 자, 으려면, 자, 뒤에 뭐뭐, 야, 한다나, 뭐뭐는 것이 좋다 형식으로 하면 좋을. 자, 그러면 자, 안전거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안전거리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안전거리가 필요하다를 안전거리를 지키다 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지켜야 한다 혹은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이 좋다. 이것도 됩니다. 지키는 것이 좋다를 사용해도 된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8번. 자, 요번에 사실 보충 결과와 관련된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빵은 밥과 달리 반찬 없이 그냥 먹어도 된다. 그리고 바쁠 때는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으므로 뭐뭐음으로 아까 이유할 때 났죠. 뭐뭐이므로 자 뒤에 그래서 밥이 주식인 사람들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빵을 먹기도 한다. 왜 빵을 먹을까요? 왜 바쁠 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자, 밥은 집에서 어떻게 해요? 밥 반찬 먹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디죠? 바쁠 때 길거리에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으므로 어떠죠? 그렇죠.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 아까 음으로 뭐뭐 을 수 있다. 아까 앞에서 외우라고 했던 문법 또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요. 여기 있는 단어를 가져와서 동사화해서 적절한 문법을 넣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 사실 보충 주장이 나오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죽 제품은 습기에 약하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그래서 물에 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젖었을 때 빨리 말리려고 뜨거운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모양이 변형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바람이 잘 통한 그늘에서 어떻게 한다? 자, 젖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해요? 빨리 말리면 안 좋다 그랬어요. 그럼 빨리 말리면 반대로 천천히 말리다. 뜨거운 걸로 말린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볼게요. 빨리 말리는 게 아니라 반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천천히 말려야 한다. 뜨거운 거 사용 안 된다. 그냥 말리는 것이 좋다. 왜요? 아까 뜨거운의 반대 그늘. 그죠? 반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리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요. 우리가 빨리 말리는 거에 반대 천천히 말려야 한다. 천천히 말리는 것이 좋다. 모두 됩니다. 자, 10번은요. 사실, 예시, 주장이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자, 길을 걸을 때 이어폰을 끼면 차 소리나 자전거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아야 하다 혹은 뭐뭐가 필요하다, 뭐뭐는 것이 좋다. 아까 나왔어요. 차가 많이 다니는 길에서 어떻게죠? 이어폰을 끼면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면 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문장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으려면 아야 하다 혹은 뭐뭐는 것이 좋다. 뒤에 문장 같이 온다 그랬죠? 그렇죠. 이어폰을 끼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마세요. 이어폰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 자, 모두 좋습니다. 자, 연습 문제 11번 보니까요. 의견과 보충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못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는 반대의 뜻입니다. 걱정한다, 걱정 안 한다라고 되겠죠. 이렇듯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자, 문제가 생기더라고 걱정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문제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문제가 어떠죠? 그렇죠.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뭐뭐일 거라고 생각한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다? 간접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꼭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잘 될 것이다. 잘못되다, 잘 되다. 잘 해결될 것이다.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다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사실 보충에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더 이상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는 것이 아니라 뭐뭐는 것이다. 들어가겠죠? 기업에서도 소비자들이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그죠? 어떻게 적극 변하고 있다. 적극 변하고 있다. 어떻게? 자,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한 물건들을 어떻게 한다? 직접 개발도 한다. 이 얘기가 들어가겠죠.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환영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뒤에 문제의 형태가 같게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이런 것도 팁입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로 보겠습니다. 지금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실전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에 들어갈 거 각각 5점씩 모두 10점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좋은 결과를 얻는다. 또한 혼자 전체를 책임지는 것보다 일의 특성에 따라 전문화할 경우 생산성을 어떻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삶의 질도 높아진다. 선생님이 바로 뒤에 거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조사가 달라지면 어떻다? 답도 달라진다 그랬죠.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럼 생산성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향상되다가 아니라 향상시키다. 을을 동사화 만들어야 돼요. 향상시키다. 높일 수 있다. 높다 아니고 높일 수 있다. 요와 같은 형태.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향상이 생산성이 향상된다. 되다 이 시키다. 동사. 뭐뭐뭐뭐 시키다. 동사의 형태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각자 떨어져 필요한 것을 직접 생산했다면 뭐뭐다면 이게 뭐뭐을 것이다. 이런 거 들어가겠네요. 삶의 질이 이렇게 어떻죠? 아까 삶의 질이 높아진다. 자, 삶의 질이 요거 들어갔는데 형태가 바뀌게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높아지다.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반대 뜻이라니까. 높아진다. 직접 생산했다면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요 형태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본문 속에 힌트를 가져다가 적절한 문법을 사용한다. 특히 조사를 보면서 동사의 형태를 써야 될 건지 형용사의 형태를 쓸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의 비밀로 공기에 아이스크림 재료는 특별하지 않지만 공기가 들어가면 부피가 커지면서 부드러워지게 된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운 정도는 공기가 얼마나 뭐뭐 느냐에 따라 다르다, 달라진다, 이런 문장 들었지. 얼마나 뭐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거에 같이 오는 문법 알아야 돼요. 공기가 많을수록 아이스크림은 더 부드러워진다. 그럼 공기가 얼마나 요거 들어가겠죠. 자, 그럼 기억의 정답은 그렇죠. 많으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혹은 들어갔느냐에 따라 다르다 혹은 달라진다 써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나 녹은 아이스크림을 다시 얼리면 처음처럼 어떻다? 얼음이 생겨 딱딱해지기 때문이다. 딱딱해지면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워질까요? 부드럽지 않을까요? 뒤에 딱딱하다 그랬으니까 녹았다 다시 얼리면 어떻다?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아이스크림이 부드럽지 않다라면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실전 문제 세 번째 거도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광고에 나오는 탄산음료를 좋아한다. 탄산음료는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지만 광고를 보고 나면 더 자주 마시게 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자 나옵니다. 그럼 간접 표현 써야 돼요. 뭐뭐다고 한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광고의 영향을 뭐뭐다고 한다 들어가겠죠. 이렇듯 광고가 주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자 그럼 영향을 주다 그럼 아이들은 반대로 주면 어떨죠? 반대 받는다. 요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는 받는다. 어떻게? 더 많이 받는다. 비교하기 때문에. 자, 이렇듯 광고가 주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뭐뭐다면
어린이가 TV 보는 시간대에 탄산음료 광고를 땡땡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광고를 안 보면 탄산음료를 덜 마시게 될 것이다. 안 본다는 것은 광고를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안 본다는 것은 광고를 그렇죠.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금지해야 된다. 광고를 뭐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오늘 배운 형태를 보고요. 오늘 배웠던 자주 나온 문법이 나오는 문제들을 한꺼번에 또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자, 52번 처음부터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확인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한 번에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자, 51번처럼 자, 한번 10개 정도의 텍스트를 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앞으로 계속 풀어보고 함께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 조금 어려웠죠?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